장미수님, 빨갱이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 내보낼 겁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빨갱이가 싫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공산화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빨갱이가 되었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IT로 이 나라가 IMF로 고통받는 것을 이겨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은 경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당사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남북한은 평화롭고 위협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북한 지도자들을 만났죠. 진짜 빨갱이는 북측을 자극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말아먹을 매국노들입니다. 제가 왜 빨갱이가 싫으냐 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 유물론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물론, 영어로 materialism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는 마테리아라고 그럽니다. 마테리아는 물질이에요. 물질주의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즉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이나 자연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인정하지 않으니 종교도 자연히 인정하지 않는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민의 아편은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천주교인 신부가 제가 추종한다고 몰아세우는 태극기 부대가 저는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나는 빨갱이가 싫다고 그렇게 자아 비판을 해도 왜 내 말을 믿지 않습니까? 이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정권을 잡고 싶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에게 가스라이팅, 세뇌 교육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들은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 취급합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략 공산 치하 아래에서 죽은 학살당한 사람이 1억 명이 학살당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합친 것보다 2,500만, 3천만 명 죽은 것보다 공산 치하 아래서 죽은 인구가 1억 명이 됩니다. 중국이 6,500만 명, 특히 인민혁명 때 많이 죽죠. 문화혁명 때 소련이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은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도 공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지금 잠비아에도 북한 의사가 지금도 상주에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이 150만 명, 베트남이 100만 명, 동유럽이 100만 명, 남미가 15만 명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1억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물질로 보고 죽이는 이 공산주의,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프랑스 지식계의 기념비적 저작 공산주의 흑서, The Black Book of Communism, 커뮤니즘이 공통적 이 공산주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입니다. 인간 평등과 노동 해방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잔혹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을까?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다 독재입니다. 독재. 민주주의는 정권이 바뀌어요. 저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당이 했으면 국민의힘이 하고,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쭉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했고, 또 생각해봐요. 박근혜 대통령 했고, 이명박 대통령 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했어요. 바뀐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자, 큰 틀에서 봅시다. 나는 죽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어라 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만 미워하지 않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1978년 12월 중앙에서 폭로된 정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혁명 10년 동안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인 이때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이때 여러분들 마오쩌둥은 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마오쩌둥은 4천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천만 명이 죽어도. 왜? 물질이니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으로 보는 이런 공산주의를 제가 종북 좌빨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볼 때 제가 화가 막 나긴 나는데 그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정신적인 인도자들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근데 제가 이번에 시국 특강을 통해서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사회 인식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 정권 대량 학살은 엉터리 3단 농법으로 자행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선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공산주의가 절대선이에요? 반대 세력은 절대악이다. 따라서 절대선을 위해서 절대악은 제거되어야 된다. 여긴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종교도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이런 빨갱이를 제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적 그리스도는 바로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반대 세력의 이름은 반혁명분자, 부르주아지, 제국주의자, 수정주의자, 친일파, 친미파, 극우파. 여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있죠. 어쨌든 대량 학살의 논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고 낙인 찍고, 자, 제가 이제 댓글을 계속 올리는 대로 다 캡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댓글을 올리는 캡처를 해놓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의 댓글이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고 욕을 해대요. 그것도 정말로 이 사람의 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띄어쓰기도 다 틀리고, 띄어쓰기라도 맞으면 내가 또 좀 이해를 하는데 막 띄어쓰기도 한자도 안 띄고 그냥 욕을 드립다는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마오쩌둥의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는 절대선이다를 대전제로 삼습니다. 1950년부터 마오쩌둥은 5%의 반혁명 분자들 때문에 공산 유토피아 실현이 지체된다는 발상으로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4,000만 명, 심지어는 1억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1950년대 내내 중국 정부는 반대 세력을 수청했죠. 여러분들 지금 북한 어때요? 김정은에게 반대되는 세력은 다 수청했잖아요. 장성철 기관포로 쏴서 죽이듯이 지금도 북한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러시아, 소련도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동구권도 기근으로 죽어요. 중국도 기근으로 죽고 북한도 기근으로 죽어요. 지금 북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시 1,000만 명이 기아선상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민, 백성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독재주의,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독재의 결과입니다. 독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에게 난살풍 혹은 살인풍을 저지릅니다. 난살이란 잔인하고 어지러운 학살을 의미합니다. 주로 총, 칼, 몽둥이, 폭탄 등을 써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지만 물에 빠뜨리거나 바이툼에 내던지거나 생매장하거나 불태워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교화소에 들어가면은 쥐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쥐까지. 쥐도 정말로 귀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쥐도.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자유로운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를 제가 찬양할까요? 그런 나라를 따라갈까요? 이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예요. 자, 행복이라는 이 사람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신부님 혹시 북한을 지지하나요? 아니요.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되길 원하나요? 아니요. 공산주의가 되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 신도들은 어쩌나요? 아니요.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는 북한을 지지한 적도 없고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 말을 스스로 지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언어도당이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 경현 계엄령 선포를 이분은 띄어쓰기를 아예 안 했어요. 계엄령 선포로 이거 그대로 나갈 겁니다. 띄어쓰기 안 한 거 그대로 자막에 올릴 겁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이 나라가 좌파 정권의 공산화되어 가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되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주들 난리 났는데 아직도 신부라는 인간이 신도들 현혹하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신도들을 현혹하지 않죠. 당신이 국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게 보이는, 내가 지금 중국 공산당 요 공산화에 대한 것도 자료를 많이 모아놨어요. 이 자료는요, 논문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어리숙한 신도들을 선동하니 그 죄를 얼마나 받으려고 하나요? 참 한심하네요. 광화문에 지금 당장 한 번만 나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무지하네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지금 4월 2일인데 아까 탐사라는 뉴스 보도를 봤는데 광화문에 탄핵 인용은 꽉 차 있는데요. 탄핵 반대는 아주 거의 사람이 없어요. 이제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뭐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돈을 안 푼대요. 정광훈이 한 번 나가면 10억씩 받는다는데 10억씩 지금 못 받고 있대요. 다른 그런 단체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지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숭숭숭숭 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 이겁니다. 태극기 댓글 부대원들 댓글 가운데 띄어쓰기 제대로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한글에 도구 부분에 들어가면 맞춤법이 있어요. 거기서 고쳐쓰기 기능 누르기만 해도 기가 막히게 잘 띄어쓰기. 거기야 윤석열 씨가 계엄령 선포하는 그 선포문을 보니까 거기도 띄어쓰기 틀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도 띄어쓰기를 틀리게 그렇게 국민들을 계몽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을입니다. 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국민 안에 복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계속 그렇게 써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글자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해피 2498
비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분은 진짜 끼어쓰기 거의 안 했어요. 당신 원래부터 좌파인 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천주교 망신시키지 말고 무식한 소리 그만해요. 계엄은 신의 한 수, 계몽룡 2030, 전라도가 깨어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세요. 계엄령을 계몽룡을 알고 있는 해피 2498님은 좌파와 빨갱이를 구분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좌파나 우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죄인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위험인물입니다. 빨갱이가 위험인물입니다. 세상에 우파만 있으면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좌파만 있으면 좌파만 있으면 그건 빨갱이죠. 룰루 참미예수님 부끄럽다. 그런 인사는 왜 하는 거니? 창현아. 찬미 김정은, 찬미 시진핑 하거라. 야, 이거는 거의 인격 모독이죠. 또라이 사제, 사탄 사제, 옷 벗어라. 제가 사탄 사제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벙어리를 쫓아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뚫린 입이라고 신자들이 세워준 위치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네. 이거는 의견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욕하려고 댓글 단분이에요. 유인숙, 황청희 신부 너도 이북에 애가 있냐? 이것도 인격 모독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신고해야 되는 건데 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GJ 호프라는 사람도 아주 만만치 않아요. 주님의 뜻과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입니다. 계엄을 통해 지금 복귀를 민주당도 원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계엄을 통해 반국가 세력의 불법 무도함과 악행이 다 드러났고 대학들이 시국선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시켜 공산화하려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산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에 신부라는 분들이 굴복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더니, 그래도 이분은 그 기본적인 예의는 갖고 어요. 또라이 사제, 뚫린 입이라고 한 분보다, 룰루보다 훨씬 낫죠.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 아닌가요? 영적 전쟁에서 장수가 되어 전두지휘해야 할 성직자라는 분들이 반기독교, 반국가 세력에 항복하여 그들의 개가 되고 악의 노예가 되다니 너무 부끄러워. 이분은 분명히 개신교예요. 보수, 극보수 개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몇 냥 받고 팔아먹은 우리는 가롯이라는 편 절대 안 씁니다. 가리우시죠. 유다와 동급인 가짜 돌팔이 성직자인데 하여튼 글자 틀린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회개하세요. 너네들이 가롯 유다가 되어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을 엎어 공산화시키려 음모해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의 악을 부서뜨리고 너희의 악한 진을 파쇄할 것입니다. 불쌍한 시민. 저 뒤에 댓글도 긴데 여러분들 너무 긴 얘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지만은, 자, 지금 일부 극보수 개신교 신자들 요 가스라이팅, 세뇌교육 당한 이 라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떻게 얇고 넓게 공부해야 돼. 좁고 얇게 공부하면은 이런 황당한 댓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공산 빨갱이에 관련된 거는 좀 한번 심도 깊게 다루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르크스부터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 마르크스부터, 물론 사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사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댓글을 통해서 태극기 부대 원들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이해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 댓글 쓰는 거 한자 한자 다 읽어보고 나중에 한자 한자 다 해명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